이번에는 비품과 소모품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굳이 따지자면, 자, 비품은요, 유동자산인가요? 비유동자산인가요? 비품은 비유동자산이고, 소모품은 유동자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좀 사용기간이 비품은 유형자산이니까 아무래도 좀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소모품은 그냥 구입해서 뭐 1년 안에 사용돼서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겠네요. 자, 예를 들어 컴퓨터. 여러분들 회사에서 컴퓨터를 구입을 했어요. 뭐 1년도 사용 안 하고 버릴 건가요? 그렇진 않겠죠. 비품으로 처리를 해봅니다. A4 용지는 자, 이거는 그냥 소모품으로 처리하거나 뭐 소모품 B로 할 수도 있는데 자,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하면 소모품 B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 판매용이면 상품인데, 이 중에 한 대를 내가 업무에 사용하는 용도로 전환을 해요. 우리 회사가 컴퓨터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중에 한 대를 비품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럼 상품 없애주시고, 비품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손상차손. 이게 손상차손이 세 번 나와요. 처음에 유형자산에서 손상차손이 나오고 무형자산을 할 때도 손상차손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 매도 가능 증권, 그러니까 주식 있죠. 채권 말고 매도 가능 증권 중에 뭐 주식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 증권 이런 데서 손상차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상차손은 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요. 자, 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자,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자,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자, 문제를 풀어볼 거고, 참고로, 손상차손은 나중에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해서 회복이 불가능할 때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성격이 유사하네요. 손상차손 누계액이 되고, 나중에 가치가 회복이 됐다? 손상차손 누계액 차변에 적어서 없애주시고 대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1번 회사에서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을 합니다. 또 A4 용지를 구입을 하는데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컴퓨터는 비품으로 해봅니다. 비품 300만 원. 그리고 A4 용지는 소모품비로 적어볼게요. 소모품비 50만 원. 이거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그러면 대변에 현금 350만 원 이렇게 처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컴퓨터에 사용할 회계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부가세 별도. 그러면 200만 원의 10% 20만 원만큼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겠고요. 자, 부가세 대급금 20만 원, 소프트웨어 200만 원, 총 220만 원이 되겠고 이거를 현금으로 구입한다. 대변에 현금 220만 원 이렇게 처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에 비품에 대하여 기말 결산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을 물어보는데 취득가액이 500만 원이죠. 자, 취득가액이 500만 원이고 그리고 5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잔존 가치가 0이네요. 잔존 가치는 0. 그러면 사용 기간 동안 500만 원을 상각할 겁니다. 자, 내용 연수가 5년.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을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7월 1일에 취득했죠. 그러면 6개월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될까요? 자, 6개월분 감가상각비는 50만 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거를 업무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용도를 전환하였다. 판매용이면 상품이죠. 이거를 비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원가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비품이 100만 원 늘어나고요. 그리고 대변에 컴퓨터 상품이 없어지겠습니다. 자, 이거를 혹시 여러분들이 TAT나 아니면 FAT, 전산세무, 전산회계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 상품의 적요, 타계정으로 대체도 적어줍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취득원가가 3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2천만 원인 비품을 현금 1,5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그런데 자, 이거 좀 미안한데요. 여기 현금이라는 말을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1,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1,000만 원은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대변에 자, 뭐가 없어져요? 비품이 없어지죠. 먼저 없어지는 자산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 볼게요. 비품 3천만 원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줄여서 적을게요.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 원을 세트로 없어집니다. 동시에 없애줄게요. 자, 없어지는 거 적었으면 그 다음에 받는 거 적어줘야 되는데 1,500만 원에 처분을 하는데 1,000만 원은 수표로 받고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으로 해야 되죠.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미수금 500만 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1,500만 원이고 자 그럼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비교해 볼게요. 대변합계 3천만 원이고 차변합계 3,500만 원이니까 대변에 500만 원을 적어야 되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 50만 원 이렇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비품이 있는데, 이게, 잠깐만, 비품의 취득원가는 5천만 원이고요. 감가상각을 한 후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비품의 장부금액이 자, 4천만 원인 상황이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걸 보니까 사용을 하면 2천만 원만큼 가치가 있다 판단이 되고 매각을 한다면 1,000만 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자, 이거를 이제 이 중에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사용하시겠어요? 매각하시겠어요? 사용하겠죠.
그럼 둘 중 큰 금액 2천만 원이 회수 가능액이 됩니다. 4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으로 조정할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이 비품은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손상차손. 얼마만큼 줄여주는 거예요?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줄여주죠.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 2천만 원. 이렇게 적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비품과 소모품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에는 유형자산의 교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